안녕하세요, 여러분. 60세가 넘으신 분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몸이 무겁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배터리가 다 된 것처럼 작은 일상적인 일도 피곤하게 느껴지죠. 저도 나이가 들면서 그런 날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60세 이후의 피로를 날려버리는 5가지 간단한 루틴을 알아보기로 해요. 이 습관들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해볼 수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가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루를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여러분이 더 오래 젊게 느끼고 매일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루틴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루틴들은 피로를 쫓아내고 에너지를 되찾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첫 번째 습관은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근육이 약해지면서 피로가 더 쌓이기 쉽죠. 예를 들어 제가 사는 동네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매일 아침 30분 정도 집 근처 공원을 걸으시는데 그 덕분에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습관을 시작하려면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에 기대 앉아서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해보세요. 팔을 위로 쭉 뻗으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이게 왜 도움이 될까요?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몸속에 쌓인 피로 물질을 빨리 제거해줘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게요. 먼저 앉은 자세에서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10번씩 반복하면 목의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머리가 맑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를 앞으로 뻗어서 발가락을 구부려 보세요. 이 동작은 다리 근육을 풀어주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필요한 혈액 흐름을 좋게 해요. 이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한 후에 집안이나 근처에서 10-15분 정도 천천히 산책을 해보세요. 산책할 때는 주변의 나무, 꽃, 새소리를 느끼며 걸으라고요. 왜냐하면 자연을 보며 걷는 게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시크릿해주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 친구분이 65세쯤 되신 분인데 이 루틴을 시작한 후에 피곤함이 줄었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5분만 걸어보다가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 돼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만약 날씨가 안 좋거나 몸이 불편하다면 집안에서 가벼운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TV 앞에서 서서 팔을 흔들거나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운동을 해보세요. 이 첫 번째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몸이 점점 더 유연해지고 에너지가 차오르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작은 시작이지만 이게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바꿔줄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소화가 느려지거나 영양 흡수가 안 돼서 피로가 더 쌓이기 마련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에너지가 부족해져서 작은 일에도 지쳐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 한 잔과 빵으로 대충 때우면
오후에 피곤이 몰려오지 않나요? 반대로 영양 균형이 맞는 식사를 하면 몸이 더 강해져요. 이 습관을 실천하려면 먼저 매 끼니에 채소, 단백질, 그리고 곡물을 골고루 넣으세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침 식사로 채소 샐러드와 계란, 그리고 현미밥을 먹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레시피는 이렇게 해요. 상추, 토마토, 당근을 섞어서 올리브유를 살짝 뿌린 샐러드에 삶은 계란을 올려 먹는 거죠. 이게 왜 피로를 날려주는지 설명해 볼게요. 채소는 비타민과 섬유질을 제공해서 소화를 돕고,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해줘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요. 식사할 때는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먹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서둘러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피로가 더해지기 쉽거든요. 제 경험으로 말하자면 저녁에 무거운 음식을 피하고 가벼운 채소 스프와 생선 요리를 먹으면 다음 날 아침에 몸이 가볍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점심에 고기 위주의 메뉴를 먹었다면 저녁에는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하세요. 이 습관을 유지하면 몸속의 영양이 균형 잡히면서 피로가 줄어들어요. 게다가 물도 충분히 마시는 걸 잊지 마세요.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탈수 방지와 함께 에너지가 유지돼요. 이 두 번째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더 건강해질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매일 맛있고 영양 있는 음식을 먹는다면 피로가 아니라 활력이 먼저 올 테니까요. 자,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가볼까요?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자도 피곤이 가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밤에 TV를 보다가 새벽까지 깨어 계시다 보니 다음날 피로가 쌓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습관은 정말 기본적이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큰 차이를 만들어요. 먼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 10시쯤에 책을 읽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몸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말씀드릴게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춰주기 때문에 피로 회복이 빨라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요. 잠자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끄고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며 휴식하세요. 이 동작이 뇌를 진정시켜서 깊은 잠을 유도해요. 수면 외에도 낮에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오후에 15분 정도 눈을 감고 앉아서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이게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에너지를 재충전해줘요. 제 사례를 들자면 제가 매일 오후 2시쯤에 창가에 앉아서 창밖을 보며 휴식을 취하면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도 적용해보세요. 만약 낮잠을 자는 게 편하다면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너무 길면 오히려 피곤해질 수 있어요. 이 세 번째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루를 마무지며 충분히 쉬면 다음날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답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습관에 대해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네 번째 습관을 살펴보겠어요. 이 습관들도 정말 유용할 테니 함께 계속해보자고요.
이제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 작은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네 번째 습관은 바로 가벼운 명상과 호흡 운동을 매일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 말씀드릴게요. 60세가 넘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기 쉽고 그 스트레스가 피로를 더 키우거든요. 마음이 불안정하면 몸도 피곤해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간단한 명상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찾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70세쯤 되신 분이 매일 아침 10분 동안 명상을 하시는데 그 덕분에 하루 종일 안정적이고 기운이 넘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습관을 시작하려면 특별한 도구나 장소가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시작할 수 있죠. 먼저 명상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 후에 50분 정도 시간을 내서 눈을 감고 앉아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데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들이마실 때는 1, 2, 3이라고 세면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4, 5, 6이라고 세면서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이 호흡 운동이 왜 피로를 날려주는지 설명해 볼게요. 호흡을 조절하면 신체의 산소 공급이 좋아지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엔도르핀이 증가해요. 실제로 제가 이걸 실천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수월해졌어요. 머리가 맑아지고 작은 일에 짜증이 덜 나더라고요.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간단한 안내 문구를 사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해요라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호흡하세요. 이게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켜요. 만약 처음이라서 어색하다면 유튜브에서 초보자 명상 영상을 찾아서 따라 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하지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해보세요. 제 추천은 아침 7시쯤에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뇌가 가장 깨끗한 상태라서 명상이 더 잘 먹히거든요. 만약 낮에 피곤이 몰려오면 점심 후에 5분 정도 짧게 반복하세요. 이 네 번째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안정되고 몸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놀라운 점은 이 작은 습관이 스트레스를 예방하면서 하루를 더 즐겁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매일 명상을 하면 피로가 쌓이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잖아요. 이제 다섯 번째 습관으로 가볼까요? 다섯 번째는 소셜 활동과 취미를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이 피로를 부추기기 쉽죠.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활기차게 해줘요. 예를 들어, 제 이웃에 계신 68세 분이 주위의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시는데 그 덕분에 매일 기운이 넘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습관은 단순히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사회적 연결을 통해 에너지를 재생산하는 방법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인간은 본래 사회적 존재라서 타인과 교류할 때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피로가 줄어들거든요. 이 습관을 실천하려면
먼저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을 계획해보세요. 만약 혼자 사신다면 동네 어르신센터나 커뮤니티 클럽에 가입하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어 매주 한 번씩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 모임에 참여하세요.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웃으면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에너지가 충전돼요. 제가 추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게 해요. 먼저 취미 활동을 하나 선택하세요. 만약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시면 지역 미술 수업에 등록해보세요. 아니면 책 읽기 모임에 참여해서 책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 활동들이 왜 피로를 날려주는지 말씀드릴게요. 취미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면 뇌가 휴식을 취하고 신체적으로도 활력이 생겨요. 실제로 제 친구분이 퇴직 후에 정원 가꾸기를 시작하셨는데 그 이후로 피곤함이 훨씬 줄었다고 하세요. 매일 30분 정도만 투자하면 돼요. 예를 들어 오후에 친구와 차 한잔 마시며 수다 떨기 또는 집에서 손주들과 전화 통화하기.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일기를 쓰는 걸 추가해 보세요. 매일 저녁에 그날의 좋은 점을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공원에서 만난 친구와 웃으며 이야기해서 기분이 좋았어처럼요. 이게 긍정적인 생각을 강화해서 에너지를 유지해줘요. 만약 건강 문제로 외출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대체하세요. 요즘은 화상 채팅 앱을 통해 친구들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제 경험으로 말하자면 저녁에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면 다음날 아침에 더 밝은 기분으로 일어나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이 5번째 습관을 통해 사회적 연결이 강화되면서 피로가 아닌 활력이 먼저 찾아올 거예요. 정말 이 습관은 나이 든 후에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매일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삶이 더 풍요로워지죠. 이제 5가지 습관을 모두 알아봤네요. 각 습관이 어떻게 여러분의 에너지를 되찾아주는지 느껴지셨나요?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이 루틴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60세 이후에도 매일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다음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보자고요. 파트 3에서는 이 습관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유지할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팁을 공유할 테니 함께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이제 5가지 습관을 알아본 후에 이 루틴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기로 했죠. 나이 든 후에 새롭게 시작한 습관을 지속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이 파트 3에서 함께 해결해 볼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공유할 팁들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용해서 성공한 방법들입니다. 60세가 넘으신 분들께서도 이 팁들을 적용하면 매일의 에너지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피로가 쌓이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며 각 습관을 어떻게 오래 유지할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일상이 점점 더 활기차고 건강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먼저, 첫 번째 습관인 아침 스트레칭과 산책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방법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 습관은 몸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해주지만 처음에는 흥미로워도 시간이 지나면서 게을러지기 쉽죠.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팁은 습관 추적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마치면 간단한 노트나 앱에 체크를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5분 스트레칭과 10분 산책을 했어라고 적는 거예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약해질 수 있지만 이렇게 기록하면 성취감을 느끼고 동기를 유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 72세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이 이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분은 매일 캘린더에 스티커를 붙이는 식으로 추적하시는데 한 달을 채우면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신다고 하세요. 그 덕분에 지금까지 1년 넘게 이 습관을 유지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5분만 해도 괜찮아요. 만약 날씨가 안 좋거나 관절이 아프면 집안에서 대체 운동을 하세요.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팔을 천천히 돌리는 동작이나 발을 구부리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변형하면 돼요. 이 팁을 실천하면 스트레칭이 습관화되어 몸이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다른 팁은 파트너를 만드는 거예요. 혼자 하다 보면 지치기 쉽지만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하면 재미있게 지속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 산책을 동네 친구와 함께 하기로 약속하세요. 제가 아는 65세 분이 주말에 동네 어르신들과 모여서 공원을 걷는 모임을 만드셨어요. 그 모임에서 서로의 건강 상태를 공유하며 격려하니 누구도 빠지지 않고 매일 실천하신대요. 이처럼 사회적 연결이 장기 유지에 큰 역할을 해요. 만약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에서 어르신 산책 모임 같은 그룹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매주 일요일에 그 주의 산책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15분씩 5번 하자처럼요. 이 습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면 몸의 피로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실제 사례로 한 분이 이 팁을 적용한 후에 관절 통증이 줄었고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이제 두 번째 습관, 균형 잡힌 식사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팁으로 넘어가 볼까요? 식사는 매일 3번 반복되기 때문에 이 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입맛이 변하거나 요리하기가 귀찮아지면서 균형이 깨지기 쉽죠. 제가 제일 먼저 제안하는 팁은 주간 식단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주 일요일에 다음 주의 메뉴를 적어보세요. 월요일 아침, 채소 샐러드와 계란, 저녁, 생선과 채소 스프처럼 구체적으로. 이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계획을 세우면 임펄시블리 먹는 걸 방지하고 영양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제 친구분 중에 68세 되신 분이 팁을 사용하시는데 그분은 매주 쇼핑 리스트를 만들어서 필요한 재료를 미리 사세요. 덕분에 음식을 준비하는 게 덜 피곤해졌고 매일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서 피로가 줄었다고 하세요. 실제 사례로 그분은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한 달 후에 몸무게가 안정되고 에너지가 증가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의 팁은 간단한 레시피 변형을 활용하는 거예요.
매번 같은 메뉴는 지루할 수 있으니 재료를 바꿔가며 재미를 더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 샐러드에 토마토 대신 오이나 당근을 넣어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계절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시원한 채소 요리, 겨울에는 따뜻한 스프를 중심으로. 이게 피로를 날려주는 이유는 신선한 음식이 소화를 돕고 영양 흡수를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만약 요리가 어려우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 이웃 할머니 한 분이 손주들에게 요리 도움을 받으면서 이 습관을 유지하시고 계세요. 그 결과 소화가 좋아져서 오후 피곤함이 사라졌다고 하시네요.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물 마시기 습관도 함께 추적하세요. 매일 물통에 표시를 해놓으면 8잔 마시는 걸 잊지 않을 수 있어요. 이 팁들을 적용하면 식사가 단순한 루틴이 아닌 매일의 에너지 원천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주간 계획을 세워보세요. 세 번째 습관,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팁을 이야기해 볼까요? 수면은 나이 들수록 중요하지만 TV나 걱정 때문에 방해받기 쉽죠. 제가 가장 강조하는 팁은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그리고 잠자리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책 읽기를 루틴으로 만들어요. 이 방법이 왜 장기적으로 효과적인지 말씀드릴게요. 규칙적인 환경이 몸의 생체 시계를 안정화시켜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깨게 해요. 제 지인 중에 70세 되신 분이 이 팁을 적용하셨어요. 그분은 잠자리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방에 두지 않고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을 취하세요. 덕분에 수면질이 좋아져서 다음날 피로가 적어졌다고 하세요. 실제 사례로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지만 2주 후에 깊은 잠을 자는 습관이 생겼어요. 또 다른 팁은 낮 휴식 스케줄을 만드는 거예요. 오후에 10-15분씩 고정된 시간에 휴식을 취하세요. 예를 들어 오후 2시쯤에 창가에 앉아서 깊게 숨을 쉬는 거예요. 이걸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알람을 설정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휴식 후에 간단한 일기를 쓰는 거예요. 오늘 휴식으로 기운이 충전됐어처럼 적으면 긍정적인 피드백이 돼요. 만약 낮잠을 자는 걸 좋아하시면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제 친구분이 이 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에너지가 지속되게 하셨어요. 장기 유지의 핵심은 유연성이에요. 만약 여행이나 방문객 때문에 루틴이 깨진다면 다음날 바로 복귀하세요. 이 팁들을 실천하면 수면이 피로의 적이 아닌 동맥이 될 거예요. 네 번째 습관, 가벼운 명상과 호흡 운동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팁으로 넘어가 볼까요?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주지만 처음에는 집중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팁은 매일 같은 시간에 고정하는 거예요. 아침 7시쯤에 50분씩 하세요. 이게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이유는 시간 고정이 뇌에 습관을 새기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명상 앱을 사용하면 안내 음성이 도와주니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제안은 75세 분이 이 팁으로 매일 명상을 유지하시는데
그분은 아침에 호흡 운동을 마치면 나는 건강하고 감사해라는 문구를 반복하세요. 덕분에 스트레스가 줄고 에너지가 충전된다고 하세요. 또 하나의 팁은 단계적 증가를 활용하는 거예요. 처음 5분에서 시작해서 점점 15분으로 늘려보세요. 실제 사례로 한 분이 매주 명상 시간을 2분씩 늘리면서 지금은 20분을 유지하고 계세요.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문구를 추가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만약 집중이 안 되면 자연 소리를 들으며 시작하세요. 이 습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면 마음의 안정이 피로를 예방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습관, 소셜 활동과 취미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팁을 공유할게요. 이 습관은 외로움을 없애주지만 지속하기 위해 동기를 유지해야 해요. 제가 추천하는 팁은 정기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 1회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세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말씀드릴게요. 정기성이 연결감을 강화해요. 제 이웃분이 지역 클럽을 만들어 매주 산책과 수다를 하세요. 덕분에 에너지가 지속된다고 하세요. 또 다른 팁은 취미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면 수업에 등록하세요. 실제 사례로 한 분이 이 방법으로 친구를 사귀고 피로를 줄였어요. 장기 유지의 열쇠는 즐거움입니다. 이 팁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여러분, 이 습관들을 실천하며 매일 에너지를 되찾아 보세요. 여러분의 노력이 빛날 거예요.